네, 7월 15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가 리플 소송 발표 이후에 85% 수준의 폭등을 해줬고, 그러고 나서 지금 10%대 급락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조정에 맞물려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 전반이 하락세 국면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그래도 조금씩 스멀스멀 또 반등해주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어서 시장 전반에 어떤 반등세가 확인이 된다라면 리플 역시 소송 호재가 가져다준 어떤 그런 이슈적인 측면을 시세에 조금 더 반영시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이 85%가 폭등할 때 보니까 리플의 일일 거래량이 112억 달러로 급증을 했대요. 원래 하루에 한 6억 5천만 달러 뭐 이런 정도 수준이었던 게 112억 달러까지 찍었대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거래가 많았던 데가 업비트라는 거잖아요. 네, 25억 달러인가? 어마어마해요.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XRP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이 있다.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반대로 좀 이렇게 애증의 대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는 거였는데, 아무튼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그런 거죠. 0.45달러 부근에 있던 게 갑자기 이제 0.9달러까지 찍어주고 나서 0.7달러 전후에서 지금 자리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나름 굉장히 의미 있는 반등세가 나와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XRP가 추가적으로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기술적인 분석과 더불어서 좀 이슈적인 부분들까지 함께 맞물려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JP모건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번 리플 소송 판결 결과를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 리플 소송 판결은 암호화폐 업계의 승리다. 암호화폐 업계에 있어서 이정표적인 사건이다. 맞는 말이죠. 이 리플 소송 판결은 증권 여부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이제 제공을 해주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리플 소송 판결을 놓고 뭐 말들이 좀 갈리곤 있긴 하죠. 갈리곤 있긴 한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프로그래밍화된 방식, 그리고 알고리즘 방식의 거래는 투자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이게 딱 명시가 됐잖아요. 뭐 명시가 돼 있는데 뭐가 아니라는 거야. 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을 통해서 JP모건조차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플 판결은 증권과 관련된 법적 명확성과 관련해서 방어력을 제공할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또 한 가지 이제 파생 이슈가 XRP에 대해서 이 투자 계약이 아니라고 판결된 부분을 전체 알트코인으로 확대해서 바라볼 수는 없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 겁니다.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JP모건이 바라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증권성 판결과 관련해서 법적인 명확성의 어떤 방어력, 그들 다른 프로젝트들도 리플 사례를 판례를 기준으로 삼아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에 됐다라는 겁니다. 또 맞는 말이죠. 그래서 물론 SEC의 항소 가능성도 있고 유사 사례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지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규제 전쟁은 끝이라고 바라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규제 전쟁, SEC가 더 여러 프로젝트들을 조지려고 시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 이번 판결은 굉장히 큰 이정표적인 사건, 일대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JP모건이 이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밌는 건데, 이게 2021년 11월 20일 날 기사예요. 근데 JP모건이 그때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리플은 소송에서 이길 수도 있고 코인베이스 등 암호화폐 거래소의 재상장까지 이루어지면 상당한 채택을 하게 될 것이다. 재밌는 게 이거죠. 지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를 냈고 코인베이스 등 재상장이 이루어졌고 여기까지 지금 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남은 게 뭐냐? 상당한 채택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데도 아니고 JP모건이 2021년 11월에 보고서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상당히 좀 의미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XRP랑 스위프트를 비교한 부분이 되게 재밌었는데, 이 전통 송금, 스위프트로 상징이 되는 전통적인 국경 간 송금 방식은 비용이 많이 들고 최대 5일이 소요된다. 영업일 기준 5일까지 소요가 됩니다. 진짜 깜짝깜짝 놀래요. 돈이 안 와요. 깜짝깜짝 놀랬고, 일단 수수료도 많이 뛰어가고, 되게 짜증나죠. 그런데 딱 얘기를 해요. XRP 같은 경우에는 3초에서 5초면 가능하고 수수료도 0.0001 XRP, 거의 공짜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의 공짜로 실시간으로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거는 거의 혁신이지, 뭐 이런 얘기인 거죠. JP모건이 이런 얘기를 했었고 2021년에. 근데 이번에 리플 소송 판결이 나오자 리플 사건 판결은 암호화폐 업계의 승리다, 이정표적인 사건이다, 뭐 이렇게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리플이 이슈적으로 바라봤을 때, 차트적으로 바라봤을 때 반등 가능성이 있냐,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요거는 뭐 점쟁이가 아닌 이상, 신이 아닌 이상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슈적인 부분에서의 재료들을 리서치를 하고 스터디를 하고, 기술적 차트적인 분석에 대한 것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고 스터디를 하고, 그 두 가지를 종합을 해서 이 방향성이 어떨까라고 유추를 하고 추론을 하고 전략에 투입시키는 거죠. 그런 과정의 어떤 일환으로 바라보셔야지, 뭐 언제 얼마까지 갈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러고 그거 아는 사람은 떼부자가 되겠죠. 물론 이제 마켓 메이커들의 마음이 또 크잖아요. 이게 세력들이 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판단도 중요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리플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다라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서칭을 하고 리서치를 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제가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럼 7월에 뭐가 있는데 라고 봤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게 하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연준의 페드나우가 이제 7월 20일에 공식적으로 런칭을 하게 됩니다. 미국 미국 연준조차도 이제 블록체인 금융혁신에 올라탄다라는, 탑승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연준의 어떤 이런 것들 혁신을 구현하게 만드는 기술 파트너들이, 핵심적인 또 기술 파트너들이 공교롭게도 리플의 파트너들이더라, 뭐 이런 부분, 이게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이 지금 페드나우를 런칭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도 즉각적인 송금이 이제 1년 내내 24시간 내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경 간 송금에 있어서도 페드나우를 이제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페드나우 역시 ISO 20022의 정식 멤버이기 때문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블록체인 기업들 중에 ISO 2002의 정식 멤버는 리플밖에 없습니다. 네, 스텔라 루멘이나 알고랜드 같은 경우에도 ISO 2002 표준을 적용할 수 있게 설계는 됐는데, ISO 2002의 정식 멤버는 블록체인 기업 중에는 리플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심지어 라일 브레이너드 같은 사람도 지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이고 직전 연준 부의장이었는데, 이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제 어느 때든 즉시적인 결제가 가능해지는 걸 구현하는 게 페드나우다. 그래서 가계와 기업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 실질적인 이익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는 국내에서 송금을 하더라도 막 며칠씩 걸리니까, 적지 않은 경우에 단기 자금을 대출해서 높은 금리를 감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장 어떤 비용 지출을 해야 되는데, 돈을 싸줘야 되는데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며칠씩 걸려버리니까 그 며칠 동안 써야 될 단기 자금을 고금리로 대출을 해서 그 며칠을 또 감당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지 않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라일 브레이너드조차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지금 현행 시스템 기술로는 이게 실시간 송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계와 기업의 손실을 당연하게 감당하게끔 만드는 요일인데, 이게 지금 페드나우를 통해서 이제 혁신적인 어떤 변화가 도래하게 되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가계와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이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했던 겁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에게 핵심적인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몇 가지 키워드, 기업명, 기업들의 이름, 연준의 파트너 기업들의 이름을 보면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키워드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이페리움, 이 DF CBDC 플랫폼 기업인데, 연준이 이제 사이페리움과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면서, 아하, 연준이 결국에는 지금 페드나우를 시작으로 CBDC와 관련된 개발 이미 진행 중이구나,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됐던 거죠. 사이페리움 재밌습니다. 이 사이페리움 같은 경우에도 리플의 파트너 기업이고, 사이페리움과 페드나우 그리고 리플 모두 미국의 FPC의 가입 멤버입니다. Faster Payment Council, 우리가 몇 번 다뤘었는데, 더 빠른 결제 송금을 위해서 여러 기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돈을 각출을 해서 리서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 지금 리플, 페드나우, 리플, 연준, 뭐 사이페리움, JP모건 등등, 뭐 뉴욕 멜론, 뭐 웬만한 결제 송금과 관련된 대형 기관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이제 하나의 어떤 커넥션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 FPC의 부의장 이 크레이그 드와이트가 리플의 프로덕트 책임자라는 거,
이게 또 재밌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게 진짜 재밌는 건데, 이제 볼란테 테크놀로지가 이 클라우드 기반의 이 결제 금융 서비스 분야 선두 뭐 이렇게 평가받는 곳인데, 리플의 파트너인데 지금 연준 페드나우의 실시간 결제 송금 혁신의 이 솔루션을 개발한 곳이 재미있게도 볼란테입니다. 그래서 얘들 다 또 이제 FPC의 멤버라는 공통점이 있고 다 리플의 파트너다 라는 어떤 중간 교집합이 리플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게 또 관심을 받았었어요. 볼란테 테크놀로지가 페드나우 파일럿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렇게 또 이제 발표를 하면서 볼란테도 지금 장사를 잘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연준에 이런 미국의 결제 송금 혁신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뭐 이렇게 장사를 하는 건데, 이 볼란테 테크놀로지가 또 하필이면 리플의 파트너 기업이더라, 리플 레저 위에 올라타 있는 것이더라, 뭐 이렇게 조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볼란테 말고 피나스트라도 이제 연준의 이번 기술 혁신에 있어서, 블록체인 송금 혁신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 뭐 프리미엄 프로바이더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의미가 큰 기업들, 그런데 죄다 리플의 파트너 기업들. 근데 이 기업들이 연준의 송금 혁신을 구현해주는 핵심 기술 자문 기관이다라, 뭐 이런 부분 재밌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직간접적으로 얽히고 설켜 있는 영역이 상당히 깊어요. 이미 상당히 깊기 때문에 지금 페드나우가 이제 막 1단계를 시작을 한 거잖아요. 이제 막 그냥 실시간 송금을 구현하는, 결국엔 CBDC란 말이에요. 결국엔. 근데 CBDC로 가는 길에 누가 있다? 리플이 있다, 뭐 이런 거. 리플이 있거나 리플 레저가 있는 거죠. 정확히는 리플 레저에 탑승해 있는 블록체인 관련 기관들, 리플의 파트너 기업들, 이 지금 페드나우의 이런 결제 송금 혁신을 구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7월 20일에 공식으로 이제 런칭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그러면 7월 20일에 XRP가 폭등한다라는 얘기야? 이거는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폭락 시점을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의미 있는 소식이 있다라는 거는 시장이 한번 움직일 수 있을 가능성을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높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날 전후로 좀 예의주시해서 좀 바라볼 필요는 있겠죠. 다만 이날 뭐 갑자기 막 XRP가 폭등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리플이라는 기업이 구현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혁신의 지금 현재 상황을 이것만큼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리플 XRP를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게 지금 단계, 그러니까 XRP가 0.9달러까지 85%를 하루 만에 폭등을 해버린 지금 단계에서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의미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슈와 관련해서는 7월이 끝나는 시점까지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 중에 하나로 놓고 우리가 조금 서칭을 할 필요가 있고, 기술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지난 7월 초에 다크 디펜더가 이야기를 했던 거를 코인피디아가 기사화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XRP가 머지않아서 3달러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7월 초 기준으로 XRP가 777일 만에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다. 그래서 이거는 슈퍼 앤 웨이브 트렌드, 강세를 보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위클리 차트, 우리가 어제도 짚어봤던 건데 위클리 차트를 어제 봤었잖아요. 위클리 차트의 최근 버전을 줌인해서 확대해서 보니까 커피컵 패턴인데? 그러면 이 컵 패턴이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거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지를 잘 받아주면서 777일 동안 이어져 왔던 저항 라인을 돌파를 했고 심지어 여기서 지금 1차적인 목표로 0.8917달러를 제시를 했는데 여기까지 그냥 수직 상승을 해버렸죠. 리플 소송 결과가 잘 나오면서 여기서 지금 왔다리 와리가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다음 타겟은 뭐냐? 1.7396달러 여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부분까지 가게 되고, 여기서 이제 해소가 된다라면 커피컵 패턴에 따라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타겟은 어디다? 3.3939달러 여기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바라봤을 때. 근데 우리가 항상 늘 느끼는 거지만 기술적인 패턴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거는 이슈적인 호재가 굉장히 강한 시그널로 주입이 됐을 때 가능해진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0.8917달러까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 패턴을 그냥 한 방에 지금 여기까지 밀어 올린 거는 뭐다? 리플 소송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이슈적인 부분이 잘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긍정적인 부분에서 조금 희망적으로 바라보자라면 페드나우 출시와 맞물려서 뭔가 또 시장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마켓 메이커들이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한번 올려봐, 이 패턴 한번 올려봐. 마음을 먹으면은 그 다음까지 우리가 짐작해서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가 1.8달러 부근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전고 돌파까지 하나 남은 겁니다. 하나. 한 구간. 커피컵 패턴의 요만큼 이 컵 바닥부터 컵 수면까지의 비중을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전반적으로 지금 기대감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다크 디펜더가 올해 들어서 이야기했던 가장 큰 부분들, 3월 말에 소송이 종료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만약에 큰 의미 있는 시그널이 들어오면 3월 말에 XRP의 의미 있는 상승세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었고, 3월 말에 실제로 소송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기대감이 커지고 시장에 그 기대감이 주입이 되면서 의미 있는 시세 반등이 나와줬었잖아요. 그쵸? 요거잖아요. 요때 나와줬었고, 그리고 나서 6월 중순에 흰먼 스피치 공개되고 나서 한번 또 나와줬었고, 이번에 여기까지 한번 뚫어줬었고, 그러니까 다 이게 기술적인 패턴 전망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현실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슈적인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슈적인 부분들을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체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적인 부분들을 왜 체크를 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은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거에 의구심이 있는 사람들은 딱 하나죠. 투기하듯이 그냥 넣고 올라가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안 올라가게 해주세요, 올라가게 해주세요, 산신령님 올라가게 해주세요, 기도 드립니다, 예수님, 부처님, 하나님, 알라신 전부 다 좀 올려주세요, 이제 이런 분들인 건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지향하는 거는 기술적인 패턴을 통해서 어떤 구간을 설정을 하고 이슈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이런 패턴을 현실화시키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줄 것인가, 요게 핵심이라는 거를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페드나우 IPO 스위프트까지 대치하는 그런 현실 너무 좋죠. 네, 그렇게 조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 지속적으로 함께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